자, 오늘 파동에서 회전의 얘기를 가르치면서 오늘 이제 파동의 얘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입시 물리는 모의고사 체계로 넘어갈 것이겠습니다. 모의고사 문제 프린팅해 놓은 문제인데요. 나중에 드리겠고 그거를 하루에 한 주에 한 회 내지 두 회 정도 이제 진행하는 그런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기출 문제 이런 데 보면 1학기 중간고사에서 아무래도 역학 위주로 많이 다뤄지고 있고요. 2학기 파트에는 전자기하고 파동 위주로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에서는 역학 위주로, 기말고사에서 파동, 전자기학 위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제 2학기 들어가면 조금 더 난도를 올리는 그런 모습일 것 같네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정상파라는 이름으로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스탠딩 웨이브예요. 노말 아닙니다.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즉 파동이라는 게 파가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위아래 움직이만 하고 파가 진행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파동을 우리는 정상파라 했습니다. 이 정상파는 두 개의 동일한 파동, 두 개의 동일 파동이에요. 뭐 진풍이라든지 진동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의 속력이 똑같은 이런 파동이 서로 겹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 정상파가 현 스윙 줄에서의 정상파가 있었겠고요. 그 다음 폐관,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폐관, 닫힌 관에서의 정상파와 즉 관악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린 개관에서의 정상파를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현에서의 정상파를 소개했는데요. 현은 양끝이 마디가 걸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서 배가 한 개 있네요. 이것을 1배 진동, 이게 바로 기본 진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부 현악기들 있잖아요. 그 현악기 기타가 됐던 뭐 그런 데서 자주 보이는 파동입니다. 1배 진동 말고 그럼 다른 거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배가 두 개 있는 2배 진동이 있겠네요. 얼마든지 배가 3개 나오는 3배 진동도 볼 수가 있을 것이겠습니다. 그러면 마디 사이의 요 길이가 L의 길이로 제시됐을 때 가장 긴 파장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하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길이 L을 보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파동을 이렇게 보면 이거는 반파장이잖아요. 2분의 1 파장이잖아요. 2분의 1 파장이 한 개 있네라는 예용을 쓸 수 있습니다. 2분의 함수가 한 개 있습니다. 이쪽에서 L은 2분의 함수가 두 개 있고 요 길이 L은 2분의 함수가 3개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긴 파장은 이란 질문에서 요 길이를 람다1로 쓸게요. 2L의 길이가 1로 나누네요. 두 번째 긴 파장은 즉 길이 L이 주었을 때 두 번째 긴 파장은 2L의 길이가 2로 람다3는 2L의 길이를 3으로 나누는 이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의외로 이 정상파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음학 말고 음학에서 우리가 이제 물리에서 관심을 가지잖아요. 근데 말입니다. 나중에 물질파라에서 전자가 움직이는데 전자 역시 파동적인 성질을 가지고 이 전자의 파동적인 성질을 만족하면서 원자의 기회로 이 전자가 움직일 때 정상파적인 형태가 됐을 때 에너지 손실 없이 원자의 주변을 둔다. 이 얘기로 하면서 이제 양자역학이 넘어가게 됩니다. 빠르면 2학기 기말고사에 소개될 거고 더 느리면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소개될 양자역학 얘기입니다. 정상파가 왜 스탠딩 웨이브가 어떤 식으로 가는지 여기서 미리 공부를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음학을 소개해 있잖아요. 현악기의 얘기였습니다. 이제 현악기. 그래서 프리퀀시 음파의 진동수는 하였습니다. 우리가 듣는 소리 진동수. 참고로 소리 음이죠. 음의 3요소. 이미 중학교 1학년 정도에서
소리, 음의 3요소를 배워본 적이 있을 텐데요. 뭐 배웠습니까? 소리의 높이를 배웠을 겁니다. 즉 이건 프리퀀시 진동수입니다. 그래서 고음입니까? 저음입니까?로 소개되는 거죠. 고음은 진동수가 큰, 저음은 진동수가 작은 하겠죠. 그래서 성악을 볼 때 여자들 고음 높은 거 하면 이제 소프라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높이 말고 소리의 크기, 세기도 있겠네요. 이거는 진폭으로 따지는 거죠. 앰플리튜드, 진폭으로 따져서 큰 소리가 납니까? 작은 소리가 납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리의 음색 맵시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겠네요. 소리 음색 맵시. 실로폰의 도하고 실로폰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실로폰 이름이 좀 다르다고 하던데 그죠? 잘 모르나요? 예, 어쨌든 소리 음색 맵시라고 해서 실로폰이 도를 친 거하고 피아노가 도 친 거는 분명히 다르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소리 파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맵시 이거는 파형으로 따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뭐 전화기를 통해서 우리가 소리를 들었을 때 저 사람이 누구의 목소리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소리의 파형 가지고 판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좀 더 음파의 진동수는 하겠습니다. 결국에 이건 프리퀀시 현의 진동수와 같거든 하는 거죠. 줄이 1초에 440번 흔들리면 음파도 역시 440Hz 소리가 납니다. 440Hz가 결국에 우리가 기본 도의 진동수죠. 도레미파솔라시 다음 도가 되면 진동수가 2배 더 올라갑니다. 흔히 1옥타브가 되겠죠. 880Hz로 진동수가 2배 더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되겠다고요. 그래서 현의 진동수를 안다는 것은 음파의 진동수, 어떤 소리가 나겠는지를 알겠다고 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요 줄에서 V, 줄의 속력, 현에서의 속력이었습니다. 뭐 맨날 하는 거죠. 속력 어떻게 쓰는데? F 람다 쓸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좀 더 고음을 만들려면 프리퀀시 진동수 요거를 고음을 만들고 싶습니다. 진동수를 키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네요. 줄의 길이가 이렇게 있었을 때 하나의 줄이었어요. 하나의 줄이면 속력이었대? 같다 했죠. 우리가 매질의 종류와 동일하다면 그 매질 따라 움직이는 파동의 속력은 동일하겠습니다. 진공이라는 매질이었다면 실제 진공이라는 건 매질이 없는 건데요. 어쨌든 빛의 속력은 파장이 짧은 X선이든 파장이 긴 적외선이든 동일하게 왔다 했습니다. 음파 15도씨 공기라면 고음이든 저음이든 소프라노 소리든 바리톤 소리든 결국엔 같은 속도로 나간다 했습니다. 물결파였다면 깊이가 같았을 때는 파장이 긴 놈이든 진동수가 작은 놈입니다. 파장이 짧은 놈입니다. 진동수 큰 놈입니다.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줄의 속력이 일정하다라고 했다면 고음을 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 속력이 일정한데 고음을 내고 싶다. 파장을 짧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수업이 막바지에 들었을 때 우리가 기타줄을 칠 때 고음을 내겠다면 긴 기타줄이 아니라 그것을 손잡 집어가지고 짧은 기타줄을 튕기도록 해달랬습니다. 고음을 내고 싶다고요? 파장을 짧게. 이거는 현악기를 다루는 모든 문화권에서 다 가능했습니다. 우리도 검은고 가야금 여러 개의 줄 중에서 소리를 튕길 때 조금 더 짧은 쪽으로 손을 움직이면서 파장을 짧게 하면서 고음을 냈었다 했었죠. 근데요, 이 줄의 속력이 아까 하나의 매질이면 동일하다 했잖아요. 그럼 줄의 상태가 달라지면 하겠습니다. 기타를 보면 장력 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가야금 검은고도 마찬가지예요. 줄의 장력이 좀 약하다 싶으면 더 쪼고 너무 강하다 싶으면 또 느슨하게 푸는 그런 장치들이 있는데요. 텐션, 실에 걸린 장력입니다. 이 장력에 비례합니다. 실의 장력이 크면 더 빠르게 움직이죠. 마치 이건 지진파가 압력이 높은 쪽에서 지진파의 전파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과 역시
유사할 것이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게 장기의 루트에 비례하는데 지금 여러분한테 뭐 그 정도까지 필요하진 않을 것 같고요. 정성적으로 어떻게 해야 줄의 속력을 빠르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슨하게 줄으면 기타 줄 튀는데 소리가 좀 낮은 것 같아. 좀 줄을 쫙 쪼아주면 장력을 쪼아주면 똑같은 파장이라 하더라도 줄의 장력이 커지면서 진동수가 키워질 수 있겠다. 고음을 내고 싶습니다. 파장을 짧게 하겠습니다. 엔드 그리고 뭐 있다고? 장력을 증가시키면 되겠네요. 기타 줄을 보면 한 줄이 아니잖아요. 6줄인가? 기타 줄 6줄인가? 네. 6줄이 있는데 어떤 게 똑같은 장력을 키우고 똑같은 길이 났던데 음이 달라요. 굵은 기타 줄과 가는 기타 줄이 있습니다. 기타 줄 중에서 누가 고음을 냅니까? 가는 겁니까? 굵은 겁니까? 가는 겁니다. 역시 D, 뭐 이건 두께라고 할까요? 또는 줄의 밀도라고 할까요? 그래서 줄의 두께, 줄의 밀도에도 역시 관심을 가지는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 루트예요. 가는 줄이면 기타 줄이 가는 줄이면 속력이 빨라요. 그래서 진동수가 더 큰 고음을 내게 됩니다. 이 두께는 감소시킨다면은 좀 더 고음을 낼 수 있는 그런 악기가 되겠다는 거죠. 그럼 되겠어요? 엄밀히 말해 이거 루트인데 필요 없다. 알겠어? 그냥 정성적인 것만 해주면 돼요. 이게 지난 시간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결국엔 줄에서 이 얘기는 현악기를 다루고 있었던 바입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면 오늘 관악기의 얘기를 다루도록 하죠. 관악기. 정상파인데 폐관, 닫힌 관이라는 이름을 쓸게요. 폐관 어떤 내용입니까 하면 한쪽 끝은 막혀 있고요. 한쪽 끝은 열려 있어요. 이런 걸 폐관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역시 관의 길이 L을 동일하게 주겠습니다. 세 개를 잡아볼게요. 폐관은 한쪽 막힌 이쪽은 마디가 걸립니다. 그리고 열린 이쪽 부분은 배가 걸립니다. 한쪽은 마디, 한쪽은 배가 걸린대요. 파동의 요 부분을 준비해 볼게요. 요 부분. 이쪽 부분은 4분의 1 파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4분의 1 파장이 오고 4분의 1 파장이 나가는 이게 폐관에서의 정상파의 기본 진동입니다. 이게 기본 진동입니다. 그렇다면 다음번은 한데 한 번, 두 번, 세 번, 4분의 파장이 3번 걸립니다. 마찬가지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파장이 걸리겠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4분의 1 파장이 5번 걸립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기본 진동 1배 진동 기본 진동이라 하겠는데요. 길이 L은 되겠습니다. 이 길이 L은 4분의 람다가 한 번 걸립니다. 다음번에는 길이 L은 4분의 람다가 3번 걸리고요. 그 다음 길이 L은 4분의 람다가 5번 걸리게 됩니다. 그럼 이해되겠습니까? 이것도 5번 걸리면 되는 거예요.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파장. 다시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즉 이 관악기에서도 음합을 논하자면 관의 길이를 다르게 하면서 진동수가 다른 음을 내겠다는 거죠. 트럼본인가요? 이거는 관의 길이를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트럼펫은 이거 손을 누르면서 관의 길이를 조절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관의 길이가 길겠다는 의미는 뭘까요? 관의 길이가 길겠다는 의미는 관의 길이가 길어지면 음파의 파장도 길어지겠죠. 그래서 긴 관이 걸린다는 뜻은 좀 더 저음을 내는 거죠. 호름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긴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관의 길이가 그만큼 길게 만들면서 파장이 긴 음을 만듭니다. 파장이 긴 음이라는 것은 당연히 저음을 얘기하는 거죠.
뭐 관악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대금이라서 이떠시하게 긴 피리가 있겠고 중금, 소금에서 요만한 거 피리 삐 하면서 고음을 내는 그런 피리, 그런 관악기 종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가장 긴 파장을 한번 써보자고요. 람다원을 한번 써보자고요. 가장 긴 파장 람다원은 어떻게 쓸래? 4L의 길이를 1로 나누는 거죠. 두 번째 파장 람다2는 4L의 길이를 3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 다음은 람다3는 4L의 길이를 5로 나눈 요렇게 가장 긴 파장부터 람다1, 2, 3가 잡힙니다. 확인되겠습니까? 좀 전에 현악기에서는 배가 한 개 있다, 두 개 있다, 세 개 있다 해서 기본 진동에 대해서 1배, 2배, 2배, 3배 진동을 봤습니다. 이게 1배 진동이라고 했잖아요. 1배 진동, 배가 한 개 있다는 뜻에서입니다. 그럼 여기 배가 몇 개 있습니까? 한데요. 여기 한 개뿐일까요? 여기는 3배 진동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여기는 5배 진동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들어갔다 나온 것까지 다 고려해서 소개하는 거라고요. 내가 적은 건 내가 지낸 건 아니에요. 이게 그냥 1, 3, 5로 2배, 4배는 태관에선 없습니다. 뭔 뜻인지 알겠어요? 이놈이 갔다 온 걸 반복하면 여기다 하나 더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럼 배가 하나, 둘, 이쪽에 세 개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다. 갔다 온 것에 대해서 하나 더 묶어보면 이처럼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더블링 더 시키십시오. 정해주세요. 과학계 얘기했습니다. 뭐 여러 유튜브 영상 이런 데 보면은 실상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이용해서 악기를 만든 장면들이 나올 겁니다. 컵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컵에 물의 양을 다르게 하고 소리를 치면서 음을 내는 것들 말입니다. 폐관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실험은 기주 공명 실험이 되고 있습니다. 기는 공기를 뜻하고요. 주는 기둥입니다. 공기 기둥. 물의 양을 조절해 가지고 소리가 크게 들리게,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은 공명, 즉 이 음파가 정상파를 이루어서 N의 손실이 없이 정상파를 만들다 보니까 소리가 크게 들린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리 굽새 있잖아요. 소리 굽새. 그걸 딩 쳐서 물의 높이를 조절하는데 물의 높이가 적당한 높이가 됐을 때 정상파를 이뤘을 때 가장 크게 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가장 크게 들렸을 때 이 길이를 L1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들어오고 나가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높이를 조금씩 낮춰보다 보면 그 다음에 크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크게 들릴 때 높이를 L2라고 할게요. 그때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 이렇게 된 거죠. L1일 때는 기본 진동이 나고 L2일 때는 3배 진동이 났을 때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렸다. 정상파의 형태를 만들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L1과 L3는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됩니까? 딱 3배 나야 될 것 같습니다. 딱 3배 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실험해보면 그러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좀 전에 우리가 관의 끝에서 배가 걸린다 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이 관의 끝에서 약간 더 뒤에 가서 배가 걸립니다. 음악 프로그램들이 뭐 TV에 꽤 많이 나올 겁니다. 뭐 복면가왕도 그렇고 뭐 불임연극도 그랬고 옛날 나는 가수다 뭐 이런 데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물론 노래 부르는 가수에도 집중할 수 있지만 그 주변에 악기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되는데요. 관악기가 이렇게 있으면 마이크를 어디다 채워놓습니까 하는 거예요. 관악기에 마이크를 채워놨는데 이 마이크가요. 이 관의 딱 끝에 맞춰서 마이크를 채워놓지가 않아요. 약간 비껴나서 여기에 마이크를 채워놔요. 왜 여기에 마이크를 채워놓습니까? 여기가 배가 걸려서 소리가 크게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L1과 L3가 L2가 정확하게 3배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L1의 길이를 제시할게요. L1 길이를 15cm라고 제시하겠습니다. L2의 길이를 제시하겠습니다. 39cm라고 소개할게요. 39? (49cm라고) 소개할게요. 이해됐습니까? 정확하게 3배가 나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이 L1과 L2의 차이를 센다면 L2 빼기 L1은 하겠습니다. 4분의 람다가 2번 나옵니다. 즉 2분의 파장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L2와 L1을 빼면 49와 15 뺍니다. 얼마나 나옵니까? 34cm인가요? 0.34m가 나오는 이런 과정을 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V 음파의 속력이 340m/s일 때 F람다를 쓰겠습니다. 이 파장이 그럼 얼마 나오겠습니까? 하면 0.34m의 2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람다가 0.34의 2배가 됩니다. 프리퀀시 진동수는 500Hz짜리 되어 있고 이 소리급수의 진동수가 500Hz짜리였기 때문입니다. 소리급수가 일체에 500번 진동하면서 음파를 발생시키면 기주공명 실험 장치에서 L1과 L2의 차이가 34cm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매번 패턴이 이렇습니다. L2와 L1의 차이를 제시하십시오. 반파장입니다. 그 반파장은 음파의 파장이 될 것이겠고요. 음파의 진동수가 나오겠습니다. 소리급세의 진동수가 그러하겠다고요. 소리급세의 진동수는 결국에 프리퀀시 음파의 진동수와 동일하거든 이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아까 현의 진동수가 음파의 진동수와 같게 나오는 것들처럼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네, 정리해 주십시오. 물리원에서 다루는 파동의 얘기가 예전 학제보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했잖아요. 간섭, 회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공부량을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리 2를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기가 아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리2에서 이제 남아있는 내용들을 살짝 조금씩 더 해주고 있습니다. 물리2에서도 역시 파동의 간섭, 회절
이런 것들 다뤄주고 있습니다. 뭐 혹시 타학원에서 나는 물리투를 이미 다 했어요 하는 학생 있습니까? 아니 중3한테 그럴 리가 없죠. 폐관 닫힌 거 내렸잖아요. 한쪽부터 막혔어요. 그렇다면 이번엔 개관 양쪽이 다 열렸어요 하는 관을 준비해 보도록 하죠. 역시 관의 길이는 L 되겠습니다. 아까 열린 쪽은 배가 됐잖아요. 열린 쪽 배가 됐잖아요. 결국엔 개관이라 불러주는 이 관은 양쪽 모두 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은 둘 다 마디, 개관은 둘 다 배, 해관은 한쪽은 배, 한쪽은 마디가 돌리겠습니다. 역시 4분의 람다에 대해서 4분의 1 파장, 4분의 1 파장 이렇게 4분의 1 파장, 4분의 1 파장 이렇게 되는 게 이놈이 이제 기본 진동이 됩니다. 그럼 그 다음 파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 나오겠고 마찬가지 4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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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 됩니다. 그래서 길이 L은 하겠네요. 길이 L은 여기는 4분의 람다가 2번 나옵니다. 아까 여기는 4분의 람다가 한 번 나왔죠. 4분의 람다가 3번 나오고 5번 나왔습니다. 이쪽은 길이 L은 4분의 람다가 4번, 길이 L은 4분의 람다가 6번 나오면 됩니다. 뻔하게 가장 긴 파장 람다1은 하겠습니다. 4L의 길이를 2로 나누고 람다2는 4L의 길이를 4로 나누고 람다3는 4L의 길이를 6으로 나누네요. 4L의 길이를 1로 3으로 5로 나눴다면 개관에서는 2로 4로 6으로 나눠주겠습니다. 기본 진동 1배 진동, 2배, 3배 진동으로 소개되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이것이 관의 길이가 길면 음의 파장이, 음파의 파장이, 소리의 파장이 길어지고 저음이 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리코더라고 하죠. 도레미 하려면서 숨구멍을 열어주는 공기구멍을 열어주면서 파의 길이를 짧게 만들면서 고음을 내는 리코더를 알고 계십니다. 자, 다시 이제 앞쪽에 굴절 얘기를 한번 들어가죠. 굴절. 빛에 대한 굴절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공기에서 유리로 빛이 한 줄기 들어간다 해볼게요. 한 줄기 빛이 쭉 쏘아졌을 때 입사각 I에 대해서 유리니까 굴절각 R을 가지는 이런 그림을 소개해봤습니다. 예, 공기보다 유리가 많으니까 굴절율이 더 크니까 하겠네요. 이해됐어요? 근데 이 한 줄기 빛이 단색광, 예를 들어서 노란색의 단색광을 쓸게요. 색깔 많이 이용하는 법 있죠? 이용하랬죠? 참고로 내가 초록색이 있었으면 초록색을 썼을 텐데 지금 초록색이 없어가지고 노란색을 쓰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뭐 초록색 볼펜 가지고 있으면 초록색으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색깔 이용하라는 이유가 있죠. 안 그러면 한글로 초록이라고 글자를 적어놔야 되는 거죠. 한글로 초록 또는 노랑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 색깔을 이용한 펜이었으면 그냥 초록으로 그리면 끝난 일이죠. 그리고 그거는 누군가 복사를 한다 하더라도 다 똑같잖아요. 까만 걸로 다 똑같이 복사될 테니까. 그러면 파란색은 어떻습니까? 하네요. 파란색을 한 줄기 빛을 쭉 쏘면 똑같은 잎사귀를 쏘면 초록색 광보다는 좀 더 많이 꺾여서 파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빨강은 어떻습니까? 하네요. 빨강은 초록색 광보다는 좀 덜 꺾여서 빨강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엔 파랑과 빨강 중에서 누가 더 큰 굴절을 가집니까? 그렇죠? 굴절이라는 게 얼마나 더 많이 꺾을 수 있는 비율입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색광을 했을 때 한 줄기 나온다면 백색광을 집어넣는다면 알전초판부가 분해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빛이 나눠진다 해서 분광이라고 할게요. 파란색이 굴절이 좀 더 크고 상대적으로 빨간색 굴절이 작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리를 평평한 유리가 아니라, 물론 평평한 유리로 시험 문제 나와요. 평행한 두께가 일정한 유리라면 이렇게 왔을 때 빨강은 덜 꺾이고 파랑은 더 꺾여서, 그리고 나가는 빛을 보면 처음에 요 놈이 나가려고 했다, 한 줄이 나가려고 했던 것과 같은 기울기로 나가야 되는 이런 그림도 있어요. 이거는 두께가 일정한 유리판에 한 줄기 백색광을 쪼았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유리가 꺾은데 이렇게 꺾을게요. 삼각형을 꺾을게요. 이거 뭐지? 그렇죠. 프리즘이죠. 그렇게 해서 빛을 좀 더 많이 분해를 시켰습니다. 분광이라는 이름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를 볼 수 있는 이유도 결국엔 물속에 들어갔을 때 요 색깔별로, 파장별로 또는 진동수별로 굴절이 조금씩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인데요. 파란색 굴절이 좀 더 커서 이렇게 분광시키겠습니다. 파란색 굴절이 좀 더 큽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십시오. 자, 우리가 관심 있는 파동은 했습니다. 물결파가 있었고요. 음파가 있었고, 빛, 전자기파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는 여러 가지 파동의 성질이었는데요. 파동이 굴절되겠잖아 라고 했었습니다. 결국엔 굴절되겠다는 것은 결국 파동의 속력이 달라지겠잖아 하는 겁니다. V 굴절률이 m-에서의 파동의 속력은 V0 대비 굴절률 분해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겠죠. 깊은 물에서 파장이 길었는데
얕은 물에 들어가니까 파장이 짧아지는 것을 보았잖아. 속력이 느려졌지요 하겠습니다. 진동수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음파 고온과 저온에서 음파의 파동은 고온에서는 파장이 길고 저온에서 파장이 짧아서 낮에는 소리가 위로 올라가잖아 라고 하는 것이 굴절에서 음파였습니다. 빛에서는 어땠습니까 하네요. 예, 빛에서는 이렇게 꺾어지는 입사각에 대해서 굴절각을 꺾어지는 이런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굴절의 일종으로 우리는 전반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란색 광선, 초록색 광선을 쪼았더니 반사광도 있고 굴절각이 90도가 나오는 일이 벌어졌네요. 노란색 광선에 대해서는 입사각을 주었을 때 그 반사각은 입사각 반사각 항상 같고 굴절각이 90도가 됐습니다. 이때 이 입사각을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하면 임계각이라는 이름을 쓴다 했습니다. 노란색 광선이 아니라 이제 빨간과 파란 광선 줄게요. 좀 전에 전반사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하면 사인 임계각은 사인 임계각은 그 굴절율 분의 1이라 했습니다. 파란색 광선을 쪼아줬습니다. 파란색 광선 굴절율이 큽니다. 임계가 작습니다. 노란색 광선 임계각보다 작은 결국엔 그 이상의 각을 줬으니까 파란색 광선 전반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 빨간색 광선 주면 어떻습니까 하네요. 빨간색 광선은 굴절율이 작습니다. 임계각이 노란색 임계각보다 좀 더 커야 되겠습니다. 임계각보다 작은 각을 줬습니다. 빨간색 광선은 반사광도 있고요. 굴절광도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빨간색 광선의 굴절각 R은 90도가 되질 못합니다. 파란색 광선 굴절율이 더 커서 이미 전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공부되겠습니까? 이해되시겠어요? 네. 파란색 광선 굴절율이 좀 더 크다. 빨간색 광선에 비해서 정리해 주십시오. 간섭실에서는 델타 경로 차이가 2분의 람다의 짝수배가 나옵니까? 2분의 람다의 홀수배가 나옵니까에 따라서 짝수배가 나와요. 보강 간섭을, 홀수배가 나오잖아. 상쇄 간섭을 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동일 위상으로 파동을 쳤을 때의 얘기였습니다. 물결파에서는 소스 1과 소스 2 사이의 거리가 소스 1과 소스 2 사이 거리가 두 파장이었다고 한다면은 그 둘의 수직 이등분선 잡아서 델타 경로 차이가 2분의 람다가 제로배가 되는 여기는 우리는 L 제로 라인 보강 라인이고 여기는 물결파에 따른 밝고 어둡고가 반복되는
반복되는 라인으로 L0 라인을 삼았습니다. 소스 1, 소스 2 사이 거리가 2람다를 제시할 때입니다. 여기를 잡아서 델타 경고차가 2분의 람다의 2배였습니다. L1 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보강 라인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된다 했어요. 이렇게 가야 된다 했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이렇게 잡으면서 델타 경고 차이가 2분의 람다의 4배 L2 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보강 라인이 준비되겠습니다. 지난 수업에도 계속 보강 라인은 빨간으로 그리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델타 경고 차이가 2분의 람다의 1배 되는 것과 델타 경고 차이가 2분의 람다의 3배 되는 라인을 잡으면서 여기를 N은 NULL 널 없다는 뜻을 쓴 겁니다. N1 라인을 그리고 여기는 N2 라인을 잡았습니다. 여기는 마디선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상쇄간섭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이 상쇄간섭이라는 장소는 파동이 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소수 사이 거리를 우리는 2람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소수 사이 거리를 2람다고 했다면 마디선이 2 곱하기 2개 걸리는 과정이었습니다. 3람다였으면 2 곱하기 3개 걸리는 이런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이거놈을 음파의 스피커 1, 스피커 2 그리고 빛에 대해서도 슬릿 1과 슬릿 2 소개를 해본 바가 있었습니다. 90도 꺾어서 슬릿 1과 슬릿 2를 준비하고 스크린을 걸었다면 슬릿 1과 슬릿 2 사이에 딱 가운데 있는 여기는 L0 라인으로서 경고차 델타가 2분의 람다의 제로배가 됐고 여기는 이제 빛이어서 밝은 라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바다에서 L0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반파장만큼 오는 파장 길이로서 여기는 N1 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델타 경고 차이가 2분의 람다의 1배 되는 거죠. 상쇄 라인이 되겠고 이 상쇄 라인은 어둡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쪽 라인은 한 파장만큼의 경고 차이가 나오면서 여기는 L1 라인 쓰고 2분의 람다의 2배가 됩니다. 결국엔 밝은 것과 그 다음 밝은 것 사이의 요 간격을 델타 X라 삼으면 델타 경고차는 2분의 람다의 2배가 될 때 2분의 람다의 2배가 될 때 밝은 것과 그 다음 밝은 것 사이 델타 X가 보이는데요. 이 경고 차이를 L분의 슬릿과 스크린 사이 거리를 L이라고 한다면 L분의 슬릿 사이의 간격을 D라 삼으면 D 델타 X가 나옵니다. 결국엔 이 크기가 한 파장 나오기 때문에 L분의 D 델타 X가 한 파장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왜 이게 나옵니까는 이 각도에 대해서 사인 세타 워낙에 각이 작으니까 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가 서로 같습니다라는 증명 과정이 있는데 이런 증명 과정이 여러분한테 지금 당장 필요 없고 물리 2에서 할 겁니다. 경고차는 L분의 D 델타 X를 쓰겠고 D 델타 X 밝고 그 다음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이면 한 파장 나와 이걸 쓰겠다는 거죠. 조금 이따가 노란 것과 파란 것과 빨간 것은 이 무늬 간격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